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4월 28일 구 아이링은 미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웨이보에 고마워요 중국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18세의 혼혈 여성 구 아이링은 올해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입니다. 여자 그랜드 점프와 여자 하이파이브 경기에서 우승했으며 여자 프리스타일 스키 슬로프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첫 올림픽 경기에서 금 2, 은 1개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구 아이링은 중국 대표 선수에 동의한 이후 최소 4,200만 달러에 달하는 후원과 광고 계약을 확보했습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 이후 구 아이링은 중국에 남았습니다. 4월 8일 시진핑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 기념대회에서 시진핑은 구 아이링이 시엔빙을 좋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4월 16일 구 아이링은 베이징에서 열린 아이스 앤드 스노우 나이트에서 피아노 실력을 뽐내며 웨이보의 인기 검색어에도 올랐습니다. 중국에서의 각광에도 불구하고 그녀 역시 베이징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베이징의 일부 주거단지가 봉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제 베이징이 봉쇄될지 몰라 베이징 사람들은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밖으로 도망가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은 미친 듯이 물건을 사재기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시가 봉쇄되면 구 아이링은 상하이에 있는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달리고 싶어도 달리지 못하고 매일 면봉으로 콧구멍과 목구멍을 찔러 핵산 검사를 하고 스타로서의 허영은커녕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잃을 것입니다.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은 최근 중국에 있는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에게 미국에 돌아올 때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9월 미국 대학교는 새 학기에 들어서고 구 아이링은 원래 스탠퍼드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최근 구 아이링은 올림픽 선수 국적 규정과 중국 국적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구 아이링의 스탠퍼드 대학 입학 자격 취소 요구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6,000명의 중국인이 서명했습니다. 미국 주류 언론은 구 아이링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미국을 배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구 아이링이 실제로 중국 공산국가가 어떤 나라인지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막대한 이익을 위해 정의와 양심은 양쪽에 제쳐놓고 이익은 가운데 두고 당분간 타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익과 허영은 결국 뜬구름입니다. 미국인으로서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미래로 성장하는 것, 아마 이것이 18세 구 아이링이 걸어야 할 인생길일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안보 싱크탱크 렉싱턴 연구소 최고 운영 책임자 로렌 톰슨은 5가지 부정적인 현상으로 러시아는 부엉은커녕 심각한 쇠퇴 상태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톰슨이 요약한 5대 요점에서 첫째, 러시아는 우세한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전쟁은 세계 제2의 군사 강국으로 알려진 러시아군의 훈련이 부족하고 장비가 낙후되었으며 위급 상황의 대처 능력 등 많은 문제가 결여되어 러시아의 군사적 목적을 무산시켰다. 둘째, 최근 몇 년간 경제 성장률이 저조하고 화석 연료 수출로 외화벌이를 하는 러시아는 다양한 선진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 러시아의 1인당 GDP 구매력은 세계 55위인데 서방 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아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셋째, 러시아의 인구 문제도 심각하여 러시아 인구 평균 수명이 72.4세에 불과해 세계 156위이다. 이는 러시아의 의료와 복지 등의 시설이 서방 선진국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는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경제 악화로 해외 이민자 확보도 어렵다. 넷째, 러시아 정부의 통치 철학이 젊은이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크렘린궁에 대한 불만과 실망으로 젊은이들은 잇따라 타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발발 이후 수십만 명의 민중이 러시아에서 이주했는데 1917년 10월 혁명 다음으로 이민 열풍이 큰 규모이다. 다섯째,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가 안보를 위해 종속국의 많은 자원을 소비했지만 이런 관계가 러시아 경제에 거의 또는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톰슨의 5대 참상을 요약하면 러시아가 이미 심각하게 쇠퇴했음을 보여줍니다. 푸틴은 2000년부터 정권을 장악해 벌써 22년째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한 것은
러시아 지도자의 죽을 힘을 다하는 투쟁일지도 모릅니다. 전쟁 패배는 러시아 당국의 정권을 더욱 위태롭게 하여 푸틴의 독재자 시대가 곧 끝날지도 모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국민 남편으로 불리며 중국 최고 갑부 완다그룹의 전 회장 왕젠린의 외아들 왕스총의 웨이보 계정이 하룻밤 사이에 말끔하게 정리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차단되었습니다. 4월 27일 저녁 48만 명에 가까운 팔로워를 보유한 언론인 장뚱웨이는 최근 루머에 따르면 4월 27일 저녁 왕스총의 웨이보와 위챗이 정리된 것뿐만 아니라 왕스총이 경찰의 시비 혐의로 체포됐다. 이제 상하이의 공식 소식을 기다려라. 다시 알림. 왕스총이 체포된 것은 렌하칭원 역병과 이리제약 관련 의혹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핵산 방역 정책을 모욕하고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왕스총의 웨이보 계정을 다시 볼 수 있는지 테스트한 결과 4천만 팔로워가 실제로 0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34세의 왕스총은 매우 대담하게 행동하며 대포 발언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최근 매일 아침에 핵산 검사, 검사는 양성이나 음성이 아니라 당신의 노예성과 혈기를 확인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핵산 검사하러 나가지 않겠다며 중공의 도시 봉쇄 및 방역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 웨이보 계정이 금지되고 해당 계정마저 해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모든 내용이 비워졌습니다. 이 계정은 법률 법규 위반과 웨이보 커뮤니티 협약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지금은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 시각 4월 27일 밤 다투고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는 IG 계정을 가지고 있으며 최신 기사가 2월 15일에 머물러 있어 적지 않은 중국 네티즌들이 그에게 빨리 평안한지 알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일부 평론가는 수천억 달러의 부자 왕스총은 그의 유명세와 솔직함 때문에 웨이보에서 4천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했다. 하지만 천억대 몸값도 여전히 당의 힘에 미치지 못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